네, 오해쟁점 이어가겠습니다. 양대 시장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희비 격차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다만 9,300선 위까지 올렸었던 코스피는 지금 다시 좀 하방 쪽으로 자리를 하고 있네요. 9,100선 지나갑니다. 자, 이쪽에서는 이제 대응이 필요한 구간으로 볼까요? 워낙 많이 올라온 것도 맞는데 이 구간에서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께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강남 WM센터 정헌정 부장, JW 인베스트 곽유정 대표 함께 하시죠.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외국인의 그래도 매도 폭이 줄어가고 있다. 이 부분이 오늘 장중의 포인트이긴 합니다. 어제 장막판에 외국인의 기하급수적인 매수량을 보고 굉장했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도 점점 줄여가네요. 선물 쪽에서는 매수 기조거든요. 이 가운데 어떤 종목군 집중하는지 보겠습니다. 오, 삼성 글자가 왜 이렇게 많이 보이죠? 삼성전자, SDI, 우선주, 전기, 물산까지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곽유정 대표님 계열사에서 네. 챙겨 주셨다고요? 네, 오늘 삼성물산 네.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지주사 관련 종목들도 보면은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특히나 지금 시가총액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상위 12종목 중에서 무려 5위나 다 삼성그룹주가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현재 업황수의 기대감을 가져가는 또 가장 이름을 올리고 있는 곳이 삼성그룹이기도 하고 삼성전자의 또 지분가치 있어서 가장 최꼭대기에 있는 또 지주사인 삼성물산이 그 수의 기대감을 지금 현재 톡톡히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룹주들 보면은 지주사인 SK도 지금 이제 삼성물산과 비슷하게 지금 주가 흐름 만들어 나가고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신고가 움직임이 지금 좀 더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업황 개선이 뚜렷한 내지는 업황 성장세가 뚜렷한 그런 업종 위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고요. 오늘 보니까 삼성그룹 쪽에서 에너지 TF를 이제 구성했다라는 관련 이슈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 패권, 에너지 안보에 대한 키워드가 더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삼성그룹 쪽에서도 미래 이제 먹거리를 에너지 쪽으로 지금 낙점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또 원전 사업, 원전 이제 EPC 시공사 쪽 이제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을 주목해 봤을 때 지금 올 하반기에 또 이슈가 베트남이라든지 루마니아 쪽 이슈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쪽에 또 이제 참여하게 될 가능성도 지금 같이 함께 또 부각이 되고 있고 거기에다가 재건 모멘텀까지 살짝 묻어주면서 주주환원제까지. 그래서 안 갈 이유가 없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모멘텀이 붙어주고 있는 또 삼성물산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지주사 종목들도 이렇게 삼성물산처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모멘텀이 붙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추세를 이기는 그런 이제 추세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필요한 그런 종목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물산은 사실 삼성전자 배당받은 거 다시 재배당한다라는 얘기 또한 나온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쪽도 정말 사이클을 탈 수 있을까? 반도체 사이클과 함께 가는 영역인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시장의 인식이 붙고 있죠. 자, 지주단에서는 또 잠시 후에 또 얘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산 봤습니다. 이어서 기관픽으로 넘어가 볼게요. 10가지 종목 나와 있습니다. 기관의 시선에서도 뭐 삼성 SDI가 있고요. 또 물산, 생명 같이 보이고 SK 스퀘어까지 함께 보면 뭐 지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원정 부장님께 여쭐게요. 현대그룹주도 같이 껴있긴 합니다. 오늘 뉴스가 없었던 건 아닌데 수급 면에서 좀 다양하게 생겨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 눈길 가세요? 저는 LS 일렉트릭 쪽으로 조금 보고 있는데 사실 LS 일렉트릭도 마찬가지로 AI와 연관된 또 전력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전력 기업들도 이제 전에 한번 이제 반도체 쇼티지 얘기가 나오면서 반도체들이 지금 강한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전력 쪽도 언제든 또 쇼티지 얘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업종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S 일렉트릭도 충분히 계속 관심을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프로그램까지 지금 양매수가 좀 들어오는 아주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주가는 사실 이제 반도체가 계속해서 많이 올라서 좋은 상황이라는 건 알지만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력 쪽은 반도체만큼 이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오히려 올랐다가 한 5월 초부터 좀 조정이 나와서 지금 딱 눌림이 나온 딱 매수하기 좋은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 오늘처럼 이렇게 수급도 많이 개선이 되고 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더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 LS 일렉트릭을 조금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다시 좀 방향성을 내려가니까 물론 다른 종목군들도 같이 윗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간을 잘 해야겠죠. 섹터별로 흐름을 잘 잡아볼게요. 긍정과 부정 의견 사전에 남겨주셨고요. 반도체, 지주 묶어서 먼저 보겠습니다. 삼전닉스 강세, 그러다가 지금은 시장 방향성이 잠시 쉬어가기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사실 두 분께서 반도체는 긍정인데요. 제주 쪽에서는 곽 대표님이 중립, 또 정원정 부장님은 긍정을 주셨기 때문에 살짝 나뉘긴 합니다. 곽 대표님께 먼저 의견 여쭤볼게요. 아까 삼성물산에 있어서 포인팅 짚어주셨는데 네. 지주가 또 중립인 걸 보니까 지금은 어떤 차이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주사 종목들도 옥석 가리기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뭐 삼성물산이나 S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사이클을 타고 지금 수급 자체가 삼전 닉스 쪽으로 지금 쏠림 현상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나온 ETF 상품들도 보면은 삼성 그룹에 투자하는 ETF 상품이라든지 SK 그룹에 또 투자하는 이런 ETF 상품들도 있어서 같이 함께 이제 패시브 자금을 좀 받아가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지금 다른 뭐 대기업들 지주사들 보면은 최근에 이제 LG 같은 경우에도 한 차례 그 로봇 모멘텀으로 시세 내주고 나서 주가가 다시 되돌림이 강하게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지주사라고 해서 이게 지금 다 모든 업황 수혜 기대감을 받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에서 전력 섹터 쪽으로도 수급이 좀 가는 그런 모습이 관측이 됐었는데 LS라든지 효성 이런 종목들도 보면은 최근에 또 조정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지주사를 뭘 공략을 할까 뭐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신다 했을 때 추세적으로 안정적으로 지금 상방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삼전닉스 쪽에 해당하는 그런 지주사를 공략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지만 약간의 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지주사 쪽을 공략을 해야 될지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포지션을 잘 정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업황 수혜 기대감 받아가는 그런 지주사 쪽은 어떻게 보면은 눌림목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차피 지금 지주사 종목들이 업황 수혜 기대감 그러니까 자회사 쪽의 지분 가치로 인해서 지금 수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주사 쪽보다도 사업을 하고 있는 본 회사를 투자를 하는 게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또 가져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주사에 대한 매력은 무엇인가? 지주사 쪽은 요즘에 주주 친화 정책이라든지 배당을 또 잘 준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배당을 받아가기 위해서라면 중장기로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중장기로 투자한다 했을 때 내년 장세가 좋을지 내년 장세가 더 좋을지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을 안고서 또 지주사 쪽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만약에 고려해서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지주사에 대한 그런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그런 선정이 굉장히 좀 까다로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립 의견을 드렸습니다. 지주 쪽은 오히려 중립. 그래서 반도체, 원래 반도체가 잘 가기 때문에 지주의 매력을 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핵심, 본질에 접근하자 의견으로도 정리가 됩니다. 지금은 좀 탄력도가 많이 둔화가 되어 있기는 한데 자, 정원정 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그쵸. 사실 본주의 매력도를 우리는 1번으로 봐야 되는 건 맞긴 합니다만 계속 올라가니까 포모가 포모를 부르는 거고 지금은 뭐 차트 분석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원정 부장님. 그렇기 때문에 지주에 대한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지금은 더 올라와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한 평가는요? 뭐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사실 이제 곽 대표님이 잘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이 본주가 사실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제 저는 늘 너무 급등한 거는 약간 조심하자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약간 중소형주 중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처럼 대형주 대표 종목들이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올랐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뭐 다들 처음이시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ETF 자금도 아까 패시브 자금도 들어올 수도 있다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비싸다. 좋은 건 알지만 너무 비싸다 가격적으로. 그래서 대체로 좀 살려고 하는 게 뭐 SK스퀘어나 이제 삼성물산 이런 걸 많이 사셨는데 저는 그렇게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투자라는 게 하고 나서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제 불안감 없이 수익을 내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뭐 쉽지 않지만 그런 상황에서 봤었을 때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라고 생각해서 SK스퀘어나 삼성물산을 많이 사셨던 것 같은데 이 종목들도 최근에 또 너무 또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이렇게 고착화가 되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 올라갈 때 삼성전자 따라 올라가고 하이닉스 올라가면 SK스키 올라가고 그죠. 이게 계속 아마 같이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주사 종목 제가 이제 모든 지주사가 다 좋다고 본 건 아닌데 이렇게 지금 최근에 올랐던 반도체 관련된 이런 지주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지주사 중에서 좀 눈에 띄게 올라가는 게 뭐 삼성물산, SK스퀘어, 뭐 SK, 뭐 효성 이렇게 올라가고 나머지 지주사들은 거의 다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예. 시장도 지금 윗골에 달았다가 지금 음봉이 나오면서 지금 약간 약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더 그런 측면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시장에서도 이런 상황에서도 약간 쏠림이 계속 된다라는 거는 수급이라는 걸 사실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실적이 좋아도 수급이 없으면 못 올라가는 것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수급까지 몰리는 상황이라고 하면 저는 지주사에 대한 관심도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대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주 쪽도 나쁘지 않다. 특히나 삼전 릭스 계열 쪽 지주는 이미 시장에서 컨센 자체가 함께 동행한다라는 게 깔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같은 방향성으로 노려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자, 확실히 9천을 좀 시원하게 넘으니까요. 확실히 지금 구간에서는 좀 밀릴 때 빠르게 대피하자 이런 시각도 보이는 것도 사실이네요. 그렇다면 지금 그간 지켜줬던 게 릭스와 전자 그리고 전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MLCC도 지금 구간에서 너무 많이 급등한 건가 아니면 더 갈 자리가 있는 것인가 논해 보겠습니다. 꼭 올라와 있을 때 이렇게 저희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곽 대표님 긍정 의견 주고 계셨는데요. 자, MLCC 뭐 어제부터 달렸고 오늘도 추가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대단합니다. 목표 주가 300만 원 증권사가 또 늘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확실히 앞자리 3을 향해서 가고 있는 수순처럼 보여지기는 하는데 일단 오늘의 이런 흔들림에는 큰 의미 두지 않고 방향성으로 보십니까? 네, 방향성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MLCC 관련해서 항상 중립 의견을 드렸던 적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근데 네. 중립 의견을 드렸던 이유도 최근에 이제 지난 4, 5월 사이에 2달간 내리 조정 없이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부분을 좀 경계하자라는 의미에서 중립 의견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근데 6월 달 장세 들어서 일부 지금 조정이 또 나온 상태에서 다시금 또 추세가 잡혀가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삼성전기를 중심으로 지금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MLCC 관련 이런 추세 상승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증권가 쪽에서는 목표가 300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목표가를 300만 원으로 이제 보고 가기보다는 지금은 일단은 기술적으로 사실 추세를 타야 되는 그런 구간대라고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또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MLCC 쪽 이슈가 지금 중국 쪽에서 일본의 그런 히토류 수출을 좀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의 MLCC 업체들이 생산 차질을 빚게 될 경우에 삼성전기가 반사익 수혜를 또 고스란히 가져갈 것이다라는 이슈까지 지금 같이 함께 또 붙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안 그래도 지금 공급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지금 가격 상승, MLCC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수익성에 대한 부분이 고스란히 지금 삼성전기 주가상으로 지금 정가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삼성전기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면은 반도체 이제 패키지 기판부터 또 향후에 유리 기판 사업 이런 성장 모멘텀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우상향 기조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또 삼성전기만큼이나 같이 함께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 이제 LG그룹주 중에서 LG이노텍이 있었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삼성전기와 지금 비슷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추세상으로 보면은 21선 구간대 지금 부근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구간대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눌림목 지지로 볼 수 있고 만약에 이탈 나온다 한다면은 LG이노텍이 좀 조정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기 지금 이미 추세가 강한 대장주를 공략을 하느냐 아니면은 지금 좀 눌림목을 주고 있는 제2의 좀 대안이 될 수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느냐 여기서 이제 또 수익률이 좀 갈리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또 특히 전일 같은 경우에는 MLCC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같이 함께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 자체가 변동성이 사실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대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런 변동성을 감안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섹터가 또 MLCC 섹터이기 때문에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은 많으나 예. 결국에는 기술적인 대응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LG 이노텍도 같이 연동해서 살펴보자. 삼성전기와 함께 달릴 수 있는 힘을 지금 응축하고 있다. 여기서 대안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9,000선이 깨졌습니다. 자, 8,932선 지금 확인하면서 지금 9,000선 지지 테스트에 있어서 지금은 하방 쪽으로 다시 자리를 합니다. 그런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현물 쪽에서 지금 정규장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점, 이거는 굉장히 또 포인트로 볼게요. 오히려 내려왔지만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선물 쪽에 있어서도 오히려 여기서 더 내리지 않습니다. 더 강화됐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니케이가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권으로 같이 돌아섰다라는 점은 전반적인 글로벌리 시장이 지금 다시 하방 방향으로 그려가고 있다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저희 전력도 볼게요. 오늘 가는 날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에 대해서 아까 전에 기관픽 언급 주셨기도 했는데요. 정원정 부자님께 전력 의견 들어봅니다. 근데 오늘 다시 강세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안 빠져도 되는 종목인데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많아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충분히 쉬었고 지금이 올라갈 수 있는 적기냐인데, 근데 부장님 아시겠다시피 여기에 수급이 붙는가? 그거에 대한 확인을 5번, 10번 하고 싶거든요. 뭐 하셔도 되죠. 괜찮아요? 네, 하셔도 돼요. 일단 제가 이제 최근에 이 전력 뭐 흔히 말하는 3대장 종목을 보면 차트를 보면 차트가 상당히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예. 상당히 좀 강했었다가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오면서 한번 눌림목이 그런 나온 상황. 보통 이제 현대 아까 전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현대 일렉트릭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효성중공업도 뭐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5월 달에 지금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5월 초반에 그리고 나서는 조금 이 뭐 약한 모습,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거의 한 달 반 정도 나온 상황인데 그러다가 이제 좀 지지를 선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전력 기업들도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업종들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제 뭐 실적이 나빠졌거나 아니면 네. 뭐 큰 악재가 나와서 빠졌다기보다는 이 몇 개 종목으로도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옆에 있다가 그냥 혼나는 그런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전력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혼났다가 이 정도면 너무 과한데 싶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바닥권에서부터는 다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월 초중반부터 전력 기업들도 이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네. 상황인데 사실 이제 실적 상황을 봐도 너무 좋고 수주 이런 상황도 본다고 해도 너무 좋고 이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도체 쇼티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프라 쪽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 보완이 될 건데 그 중에 이제 하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전력 이쪽이다 보니까 이런 이 전력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5월 달에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왔었을 때는 충분히 매수 기회를 삼아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갈 때 그러면 이제 반도체만큼은 따라가야 되는데 반도체만큼 못 따라가면 또 실랑 그죠. 매물이 나오고 예. 또 반도체를 쏠리고 이게 지금 반복돼서 그렇긴 한데 뭐 저희가 이제 이 반도체는 워낙 세기 때문에 뭐 계속 갈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은 이제 어떤 종목이든 무한정 갈 수는 없잖아요. 예. 한 번은 뭐 쉴 때도 나오고 오늘처럼 또 이제 살 기회도 주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말고 긴 호흡으로 본다라고 하면 반도체와 함께 연동할 수 있는 AI 관련된 반도체와 연동해서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게 전력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빠져 있었을 때 네. 밸류에이션상 충분히 부담이 없을 때 계속 포트에 담아 가시는 거 충분히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력 기업들은 계속해서 긍정적인 뷰. 물론 이제 이것도 또 급등이 나오면 한 번은 조금 이제 포트에서 이익 실현하거나 이렇게 중립 의견도 바뀌긴 하겠지만 현재는 이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뷰로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엔 전선도 매력적이잖아요. 대원, 가온 등등. 그리고 뭐 변압기로 보면 산일전기까지 최근에는 물망에 얹어놓고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사실 저희가 얘기 나눴던 건 변압기 중심이긴 했었는데 확산해서 전선까지도 보세요? 아직은 사실은 전선도 많이 빠졌어요. 빠지긴 했는데 전력과는 조금 결이 좀 다르다고 네. 생각해서 전력은 얘네들이 분명히 필요하고 계속해서 수주가 계속 나오고 상황이어서 갈 수 있다라고 보긴 하지만 전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 골라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라면 이제 굳이 골라야 된다라고 하면 둘 중에
일단 전력 쪽을 먼저 담고 예. 전설 쪽도 한번 살아나는 걸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담아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한번 판단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수주가 탄탄하게 들어와 있는 쪽, 실적이 확실한 쪽에 있어서 지금은 매수 기회를 주고 있다로 의견 정리합니다. 9,000선 다시 회복을 또 했고요. 지수가 좀 9,000선을 빼뜨렸을 때, 빠지게 했을 때 외국인의 매수폭이 강화됐다라는 점 같이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서요. 현대차그룹이 오늘 가려나 싶었다가 지금은 다시 또 방향성을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곽 대표님께서 중립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흐름 한번 짚어봅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단 6월 말 되면 이제 정산 얘기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는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현대차그룹의 이제 그 소프트뱅크 풋옵션 만기 관련해서 이 부분도 이벤트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 오늘 또 단독 뉴스가 있었긴 했었는데요. 현대차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더 산다 이렇게 해서 100% 소유 자회사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일 앞두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중립입니다. 다 확인하고 들어가자 아니면 지금은 수급이 아니다라는 걸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관련해서 뭐 구체적인 이제 이야기들이 원래 예. 6월 달에 이제 들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계속 나왔었던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슈 모멘텀을 지난 이제 5월 달에 한번 받아가면서 현대차 그룹주들이 시세가 한번 나타나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종목들이 지금 일부 조정을 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와중에 시장에 지금 수급 쏠림이 아직까지 삼전직스 쪽으로 지금 쏠려 있는 상황이고 추세상으로 봤을 때도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바닥이 확인이 안 된 상황. 그러니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와 이제 IPO와 관련된 네. 내용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풋옵션 권리 이거 행사하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서 확인을 하고 가자. 약간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투자자들이 지금 시점에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당장에 지금 추세가 되돌림이 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조금 더 추세를 좀 관망을 하면서 가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가 지금 뭐 매력도가 없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중립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구간대는 모아가기에는 또 나쁘지 않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대차의 주가가 올라가는 게 결국에는 로봇 모멘텀 때문에 올라가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년 이제 연초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를 이제 상장을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런 로봇 모멘텀을 받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현대차가 지금 6월 달에 조정을 주는 거에 있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일단은 실적도 지금 또 확인을 하면서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7월 달 이제 중순경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도래할 텐데 그때 이제 현대차의 또 실적도 한번 확인이 필요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3, 4분기에 이제 또 신차 출시에 대한 이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 확인과 로봇 모멘텀을 받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이 숨고르기 구간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뭐 일찌감치 뭐 미리 들어가시기보다는 추세를 조금 더 확인하면서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대차 그룹이 쭉 갈 때는요. 와, 현대차 본주 봐야죠 라는 의견도 있었고 와, 우리 SI 봐야죠도 있었고 또 지배구조 얘기 나오면 뭐 모비스 봐야죠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쉬어갈 때가 오히려 핵심에다가 집중해야 하는 전략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 전부터 계속해서 긍정 의견 주셨던 것도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긍정에 더 가까우실 거예요. 어느 쪽에 지금 들어가자라는 생각으로 모아갈까요? 그럼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룹주를 모아갈지 이게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현대모비스를 계속 좀 꼽고 싶긴 하거든요. 현대모비스가 일단은 그룹 내에 있어서 순환 출자 구조잖아요. 네. 거기 지배 구조 제일 정점에 있는 게 일단은 현대모비스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가치 당연히 현대모비스가 더 이제 부각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액추에이터까지 이 현대모비스가 또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로봇 사업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그러면서도 폭발적인 그런 영업이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잠재력 자체는 현대모비스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의 주가가 지난 5월 달에 갈린 이유도 그런 이유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많이 퍼포먼스를 주가상으로 내는 종목은 그만큼의 이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세를 내는 거라고 볼 수 있어서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는 저는
1순위로는 일단 현대 모비스, 그다음 2순위로는 현대차. 근데 만약에 그냥 AI나 피지컬 이런 네. AI 모멘텀만 보면서 기술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봐야 되겠다 한다면은 현대 오토비스 3순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토에버요? 현대 오토에버? 네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현대 모비스, 현대차, 현대 오토에버 순으로 일단은 관심 종목 지금 쉬어가는 구간처럼 느껴질 때 모아가 보자. 사실상 긍정에 가깝습니다. 의견 들어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쟁점 넘어갈 거고요. 저희 오늘 삼성 SDI의 움직임에 많이 주목하셨을 것 같은데요. 2차 전지입니다. 정원정 부장님, 궁금한 게 오늘 왜 움직이는 걸까요? 나도 삼성이야일까요? 아니면 진짜 뉴스 나왔었던 전고체 관련해서 퀀텀 스페이스랑 혼다랑의 어떠한 이야기가 트리거가 된 걸까? 왜냐면 전고체 가장 앞다 있는 건 삼성 SDI니까요. 그 색깔 분류를 어떻게 하세요? 일단 삼성 이어서 간다라기보다는 말씀하셨던 그런 전고체 관련돼서 조금 올라가는 부분, 그리고 나서 2차 전지도 최근에 많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자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차 전지는 저는 전부터 계속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주가는 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었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전력 그런 업종과 마찬가지로 옆에서 혼났기 때문에 그냥 이유 없이 혼났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포트에는 좀 담아가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려서 저희가 언제 2차 전지라고 하면 보통 이제 전기차 얘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 반도체 AI 관련해서도 ESS 관련해서 연관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았었을 때 2차 전지 종목들도 여러 가지 양쪽에 다 얹혀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배제하기보다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좀 포트에 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지난달에도 사실은 제가 추천주로 탑픽으로 에코프로 비행 갖고 왔었는데 주가가 좀 약합니다. 많이 약하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네가 조금 잘못했다기보다는 시장이 너무 쏠림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소외받는 그런 상황이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느 시점 실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전고체나 아니면 이제 이런 부분에 기대 심리가 올라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이제 영광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사라질 사양 사업은 아니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비를 조금 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주셨던 에코프로 BM은 그렇다면 계속해서 시장이 돌아설 때 함께 그냥 이유 없이 매맞았던 종목군이기 때문에 기대해 볼 수 있다 의견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각 대표님의 탑픽이 또 2차 전지에서 챙겨 주셨고 에코프로 BM과 함께 가는 에코프로네요. 네, 제가 2차 전지 쪽 저도 항상 좋게 말씀드려서 맞아요. 정말 민망할 정도인데 그래도 코스닥 시장이 달리려면은 결국에는 예전에는 제약바이오와 커플링 되긴 했었지만 2차 전지, 로봇,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결국 AI 섹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코프로는 대체 언제 움직임이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2분기 이제 기점으로 해서 지금 헝가리 데브레첸 공장에서 양극재를 이제 시생산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하는 시기가 3분기, 4분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분기가 딱 끝나가는 시점이잖아요. 2분기부터 살짝씩 이제 실적 반영 나오면서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시세를 이제 터트리기 시작하는 시점은 3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3분기부터 이렇게 양극재 양산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을 때 그 매출이 어느 정도까지 반영이 될지 아직까지는 그게 미지수여서 더 기대감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또 특히 유럽 쪽에 생산 거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에 있어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유럽의 역내 규제 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자유로운 상황이고 삼성 SDI 쪽에 또 양극재를 납품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하반기 연말 모멘텀 또 뭐까지 가져갈 수 있냐라고 봤을 때 전고체 양극재 관련해서도 에코프로가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서 이런 모멘텀을 지금 현재 지니고 있는 그런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딱 매수 적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추세가 당장 뭐 돌아간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난 5월달 전고점 구간대까지 올라오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15만 원, 손절가는 9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께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15만 원까지 1차적인 목표가 잡아주셨으니까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지금 같이 언급 주고 계시네요. 흐름 보겠습니다. 자, 정은정 부장님의 탑픽으로 넘어갑니다. 부장님께서는 금융주에서도 KB금융이네요. 예.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반도체 제외하고는 사실 고르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니면 사실은 많이 못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사실 너무 긍정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고 2분기 실적도 엄청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 실적도 계속해서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KB금융의 이제 본업 예대 마진이 상당히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주식 시장이 상당히 뜨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KB증권의 이제 브로커리지 수익도 상당히 좋아지면서 이 KB증권의 이 실적이 어쨌든 KB금융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크게 기여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당분간 좀 더 지속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 KB금융이 두 차례에 걸쳐서 2,200만 주 정도를 자사주 소각한다는 얘기가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 정도 규모면 대략 전체 수량의 6%가 좀 넘는 그런 수량인데 이렇게 좀 큰 수량을 소각한다는 것 거기에다가 최근에 이제 배당 성향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라는 점도 이 이재명 정부의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을 충실히 실행하는 그런 선두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에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계속 몇 번 언급드렸지만 이 반도체의 쏠림으로 인해서 소외받을 때 더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이 가격 전략을 조금 타이트하게 잡았거든요. 예. 목표가는 20만 원으로 잡았고 손절가는 현재 구간에서 조금만 빠지면 더 빠질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손절가는 15만 원으로 잡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스 상단까지의 움직임 기대를 해봅니다. 자, 두 분과는 여기까지 얘기 나누고요. 시장 대응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